일기. 아, 속상한 게, 일제 국권 침탈 과정, 그 다음에, 애국계몽운동, 항일의병운동, 독립협회, 대한제국, 갑오개혁, 이 내용이, 그 후반기 내용이 다 날라갔네요. 안 찍혔어요. 아, 속상하네. 아, 여기서 문제 나오면은 긴장해야 되겠네.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다 날라갔어요. 없어요. 아, 속상한데. 이거 어찌됐든, 개항기는 끝내고요. 개항기가 다 끝났어요. 아, 근데 내용은 동학농민운동까지밖에 안 돼, 이게 녹음이 안 됐네요. 녹화가. 아, 속상하네. 아휴, 그게 인생이에요. 맘대로 안 돼. 자,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일제강점기는 몇 년도인지 몇 년 된지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예. 1910년대, 이제 왜, 우리는 한일 합방으로 배웠는데, 합방이라는 말을 이제 안 써요. 뭐라고 쓰냐면은, 강제병합. 예, 강제병합이라고 하는데, 1910년, 나라가 이제 완전히 넘어갔죠? 이제는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없는 거야. 이제 일제시대야. 일제시대. 강점기죠. 1910년대 어떻게 얘네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했나 보세요. 식민 통치, 무단 통치라고 그래서 무섭게 하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은 잡아가고 때리고 죽이고 막 이런 거. 이거 무단 통치죠. 그래서 이때는 그 일본 헌병들이 총칼 차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즉결 처분할 수 있었어. 거리에서 저 조센진 말 이상하게 한다. 그러면 이제 칼로 샥 베어서 죽이고 총으로 탁 쏴서 죽이고 그래도 돼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조선 태형령 막 때려도 돼. 조선 놈들은 막 때려도 돼. 이런 시대를 살았다니까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칼 차고 교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복도 입게. 그러니 완전, 그러니까 헌병 경찰하고 똑같은 모습이야. 선생님이. 아이들이 어땠겠어요. 벌벌 떠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토지조사 사업을 벌여가지고, 이거 토지조사 사업 왜 벌이겠어요? 자기네들이 먹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토지조사 사업을 벌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령. 회사를 세우려면 허가받아야 돼. 일제 허가받아야 돼. 예. 회사령. 이게 식민통치였고요. 그러면 당연히 저항이 있었겠죠.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 독립의금부, 임병찬에 의해서 독립의금부가 만들어지고, 대한광복회가 만들어지는데, 박상진이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때 공화정을 추구한다. 지금 왕이나 황제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대항이 안 된다. 우리도 국민의 손으로 통치자를 뽑자. 이게 공화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3.1운동이 일어나요. 1919년 고종인산일. 고종 황제 돌아가신 거죠. 장례식 때. 인산일을 무렵에 발생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1919년 똑같은 해에 수립이 돼요. 3.1운동의 그 영향으로 공화정을 실시했고요. 삼권 분립이 있었고 완전히 정부랑 똑같아요. 연통제와 교통국을 조직하고 독립공채를 발행했다. 연통이 돼야 되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 돼야 되니까 연통제에 있었다. 그 다음에 서간도에서는요. 신민회가 주도하게 돼요. 간도지방. 서간도에서는 신민회가 주도해서 독립운동을 했고요. 신흥무관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무관학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광무개혁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무관학교가 설립이 되고요. 북간도에서는요. 중광단이 결성되고
북로군정서로 발전돼요. 북로군정서, 뭐 서로 무슨 남로군정서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런 군대 이름 발전된다. 그 다음에 러시아 연해주에서는요,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되는데 바로 이상설이 그렇게 한다. 이상설. 그 다음에 1920년대 10년대에 무단 통치로 그냥 총칼로 이렇게 무력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얘네 막 이런 식으로 폭력으로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일어난다. 야, 이제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살살 달래야겠어. 그치? 그러니까 살살 좀 달래면서 통치하자. 그러면서 그 통치를 문화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더 교묘해진 거예요. 폭력이나 눈에 보이는 거나 그런 거는 달라졌지만 정신을 지배해서 한마디로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지배를 하겠다. 이게 문화 통치라고요. 이른바 문화 통치.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총칼 차던 헌병 경찰들 없애자. 얘네 때문에 지금 반발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고 경찰 수를 대신 되게 증가시켜요. 왜? 총칼로 못 막을 수 있으니까. 사람을 많이 이렇게 경찰 수를 증가시키고 그러면서 경찰력은 실제로는 강화되는데 눈에 보이게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는 거는 반발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다고 뭐 안 잡아갔겠어요? 잡아가지. 그 다음에 막 그냥 피 튀기게 막 거리에서 그냥 갑자기 죽이고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조선징들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머리를 쓰자 이거지. 이렇게 해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창간을 허용을 합니다. 대신 검열이나 기사삭제나 그다음에 중단하는 정간 등으로 막 탄압을 하는 거죠. 검열을 철저히 하는 거죠. 그죠? 치안유지법을 제정해요. 치안유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감시를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문화통치는 교묘해진 거지 사실상 더 지독해진 거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꼼짝을 못하게 신문도 다 검열하고 치안유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탄압하고 감시를 잘하지. 그러니까 이때 생긴 막 앞잡이들, 친일파들 막 이런 애들 해가지고 막 그냥 막 고발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더 못됐어. 이때 산미 증식 계획을 왜 실시해요? 지네들이 갖고 가려고. 토지조사 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산미 증식 계획. 지네들이 더 갖고 가려고. 저항을 봅시다. 저항. 독립운동. 국내에서는요. 야, 우리들 무식해서 당한 거야. 교육시켜야 돼. 이러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벌어지고요. 밀립대학 설립운동. 교육입국 조선은 개항기 때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1920년대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다. 그 다음에 평양에서는 물산장려운동을 벌인다. 물산장려운동. 우리 거 쓰자. 우리 거. 다른 나라 거 쓰지 말고 우리 거 쓰자. 제발. 이거죠. 그 다음에 암태도 소작쟁이. 소작농들이 암태도에서 쟁의를 일으켰고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노동자들, 농민들도 아 이거 못 살겠다. 일본 애들 때문에 이래가지고 이제 막 쟁의도 일으키고 막 파업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60만세 운동이 일어나요. 60만세 운동. 이게 순종 인산일 때 60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민족 유일다운 운동의 계기가 됐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신간회가 지원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20년대에. 그 다음에 신간회가 창립됐는데 신민회는 어디 있었어요? 신민회는 1910년도 단체고 1920년대는 신간회인데 신간회는 사회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독립운동하는 단체였고 그 다음에 소년운동. 소년운동 하면은 누구예요? 방정환, 소파 방정환이 어린이날을 만들면서 천도교 소년회에서 소년운동을 벌이게 된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교육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의회에서는 여성운동, 근의회라는 여성단체가 조직이 되면서 또 여성들도 빠질 수 없죠. 독립운동에 했다는 거. 그 다음에 형평운동은 뭐냐면 백정들이 굉장히 차별받았잖아요. 이 백정들이 형평운동을 벌이고, 야, 우리도 똑같다. 그러면서 조선형평사, 진주에 있는 조선형평사에서 형평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나 진주 살다 왔거든요. 진주 사람들 되게 똑똑해요. 예. 진주에 인물이 많아요. 작은데. 예. 그 다음에 영화 아리랑이 제작돼요. 영화, 나온규의 아리랑이 제작된다. 그 다음에 국외에서는요, 이거죠. 김원봉의 의열단. 이건 뭐야? 말로 안 돼, 이것들. 죽이고 폭파하고 싸우고 해야 돼. 우리가 너무 순했어, 그동안에. 그러니까, 우리 이런 쪽으로, 우리도 폭력을 통해서, 일본하고 전쟁을 통해서 해야 돼. 말로 안 돼, 이것들은. 몸으로 보여줘야 돼. 이거죠. 그게 의열단이에요. 1919년에 만들어져서 20년대 활동했는데 김원봉이 조직했고요. 김익상, 그 다음에 김상옥, 나석주, 이런 사람들. 그래서 조선, 아까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 던지고, 주로 폭탄 던져가지고, 일본 요인들, 일제 요인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 먹고 살았던 회사들, 앞잡이들, 친일파들 제거하는, 그런. 말로 안 해, 얘네는. 폭탄 던지고 총 쏘고 이제 막 이랬던 의열단. 의열단 꼭 알아야 되죠. 의열단의 그 정신적인 토대가 된 이념은 누가 제공했어요?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죠. 신채호도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사람이잖아. 조선혁명선언을 통해서 이거 말로 안 돼. 혁명을 일으켜야 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실제로 싸워요. 전투가 벌어지는데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 이거 알아야죠. 그 다음에 3부가 결성되는데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결성되고 3부가 통합이 돼서 혁신의회와 국민부가 되었다. 나름대로 조직이 이제 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1920년도에는 이런 대단한 전투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일본이 얘네 만만치 않구나. 미치겠다 얘네. 지배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들이 계속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할 때마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이렇게 했고 1930년대는 어떻게 됐나 보자. 일제 식민 통치는요. 이때는 참 30년대 들어서는 아예 조선인들은 다 죽이거나 아니면은 말을 듣지 않는 애들은 다 죽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일본화 시키자. 얘네들의 정신이나 이런 거를 다 죽여버리자 해서 민족 말살 정치라 그래요. 아예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그냥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고 그냥 정신도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민족 말살 통치. 아예 그냥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너희들은 일본인이다.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남면 북양 정책. 그 다음에 농촌진흥운동 이런 게 전부 다 사실은 농촌을 진흥시키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토지조사 사업이나 이거 산미 증식계획이나 이렇게 농사 쪽 얘기 나오는 건 이건 다 뭐예요? 자기 일본 다 갖고 가서 한국의 사람들이 죽어라 농사 지은 거 갖고 가겠다는 그 얘기예요. 이거는 농촌진흥운동도 마찬가지야. 지금 농촌진흥청하고 다른 거예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서 모든 걸 다 갖고 가는 거죠. 사람도 갖고 가, 물건도 갖고 가, 자원도 갖고 가, 식량도 갖고 가,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국가총동원법. 그게 바로 그거예요. 징용. 노동자들 데려가겠다. 일하는 사람들. 징병. 군인으로 데려가겠다. 여성 노동력 동원. 이때 뭐 나와요?
그거 뭐지? 할머니들, 그 나눔의 집 할머니들 그거였잖아요. 그게 여성 노동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끌려간 과정을 이제 얘기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돈 벌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내가 큰딸이야. 우리 집 너무 가난해. 이때 다 가난하고 못 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한 15, 13살 요 정도 먹었어. 근데 어느 날 너 일본에 가서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벌면은 그 돈 여기다 이제 붙여주면은 니네 뭐 엄마 아빠 동생들 다 먹이고 공부시키고 다 할 수 있어. 너 하나만 거기 일본에 가면 돼. 해서 데려간 게 뭐야? 아, 생각나서 정신대. 그런 거예요. 가서 자기는 일하러 갔는데 이상한 데들 데려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할머니들이 뭐 원래 몸을 뭐 성매매를 하러 갔다는 둥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할머니들이 증언하는 걸 보면 다 그냥 노동자로 갔다는 거예요. 뭐 어느 집에서 뭐 어느 회사 가서 일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그렇게 노동한 분들도 있긴 있어요. 여자분들 중에서. 근데 거의 드물고 그분들 월급도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못 받고, 정신대 그냥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다른 일 그렇게 되고, 돈도 못 받고, 몸은 몸대로 그렇게 되고, 막, 그러니 그 인생 어떻게 하냐고. 평생을 한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몇 분 안 남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야. 여성 총동원. 그게 그거죠. 아휴. 일본군, 여기 위안부라고 표현했네. 정신대,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식량 배급. 이런 일이 1930년대 일이다. 국가 총동원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창씨개명. 이름도 바꾸래. 그러니까, 조선 사람 필요 없다. 그냥 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그냥. 일본 사람으로. 그게 민족 말살 통치. 그래서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서는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어렸을 때 일본어만 사용하고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궁성요배는 뭐냐 하면은 일본 뭐 황제가 있는 궁의 방향으로 해서 시간 딱 돼서 뭐 빡 울리면은 딱 그게 궁성요배예요. 완전히 가스라이팅 시키고 진짜 완전히 정신을 그냥 그렇게 예, 바꾸는 거죠. 신사참배. 예, 신사에 가가 신사 방향으로 저기 하고 그때 서울에 신사가 있었다니까요. 일본의 그런 사람들 뭐 해가지고 거기 올라가면은 서울이나 우리나라 곳곳에 신사가 실제로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참배하는 거, 신사 참배 이런 거 시키고 한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강요하는 거. 그러니까 조선인을 일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 신민 서사를 강요하고 암송해라. 그다음에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 그다음에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 이거 다 이 사상이 불어난 놈들 얘네들은 이제 개조를 하고 그냥 가두고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언론 탄압,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폐간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이 1936년인가 35년인가 뭐 이렇게 30년대 마라톤 손기정 그 선수가 우리나라 조선인 선수인데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나라가 없으니까 일장기를 달고 일본 이름으로 출전을 한 거죠. 근데 금메달이 땄어요. 얼마나 잘했는지. 3위에는 남승용 선수가 땄는데 그래서 이제 포디움에 올라간 거죠. 시상대에 올라갔는데 그 월계관을 쓰잖아요. 얼마나 사실은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고 정말 지금도 마라톤 금메달 누가 딸 수 있어요. 정말 영광스럽죠. 운동선수로서. 근데 손기정 선수는 너무 부끄러웠대요. 나 조선 사람인데 대한민국
대한제국이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아니라 조선 없어졌고 조선이니까 나는 조선인인데 한국 사람인데 일장기 달고 이제 그런 게 너무 속상했던 거죠. 그거를 동아일본가 그래서 일장기를 지우고 이제 내보냈나 막 그래가지고 그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대예요, 그런 시대. 나라가 없으면 이렇게 서러워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의 저항을 볼까요? 이때 나타난 운동이 동아일보에서 실시한, 브나로드 운동이에요. 브나로드 운동이 뭐냐면, 브나로드가, 그러니까 민중 속으로라는 어떤 그런, 이게 러시아어인가? 뭐 하여튼, 뭐 무슨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제목, 이제 뜻이 민중 속으로야. 그래서 민중을 깨우치고, 뭐 이렇게, 교육시키고 이런 거죠. 대학생들이 이렇게 농촌이나 뭐 이런 곳에 가가지고 교육시키고 막 이러는 건데 요거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 있어요. 시문의 상록수라는 소설이에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시문의 상록수. 그 대학생 청년들이 이제 가서 이제 농촌 활동, 농활도 하고, 교육도 애들 시키고, 농민들도 교육시키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계몽시키는 거죠. 그게 분화로드 운동이에요. 그리고 조선어 학회가 이제 활동했는데, 우리말 큰 사전, 주시경 선생님이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셨고, 진단학회에서는 실증주의 사학을 얘기했어요. 진단학회라는 그 학회에서는 그 역사를 사실 식민주의 사학으로 해서 너희들은 안 돼. 조선 것들은 그냥 뭐 3일에 한 번씩 패야 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니네 역사는 역사도 아니야. 하면서 막 왜곡해서 애들을 가리키고 하니고 자존감이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조선인들은. 그죠? 그런 거를 보면서 아마 진단학회에서 이게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고 이런 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마 만든 거 아닐까? 실증주의 사학을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학에서는 백나문이라는 그 학자가 정체성론을 비판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건국동맹 결성, 여운형. 예. 여운형은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했고요. 그다음에 국외에서는 한인애국단에는 이봉창과 윤봉길이 있었죠.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가 한인애국단에 있었고, 그래서 폭탄 던지고 막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한중연합작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보니까 한국은 보면은 안중근도 나오고 3.1운동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생각했겠죠. 연합을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자. 한중연합작전. 그래서 한국 독립군에서는 지청천 장군 있죠. 한국 독립군 지청천 장군이 쌍성보 전투에서 이기고 대전자령 전투에서 이기게 되고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 만드는데 영릉가 전투와 홍경성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는데 중국 관내 최초 한인무장 조직이다. 중국 내에 있는 최초 한인무장 조직이 바로 조선의용대라는 거.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었고 인도 미얀마 전선에도 파견됐고 국내 진공작전까지 계획한 굉장히 글로벌한 군대 한국 광복군입니다. 역시 임시정부가 하니까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건국 강령 발표에서 삼균주의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로 넘어갈게요.